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해상 경계 근무 행동 준칙에 따라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이런 경직된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 언급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평도 사살 사건과 남북관계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 특별위원장인 김경엽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 주간 이슈에 대해 유지만 시사저널 기자,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슈 언박싱 진행해보겠습니다. 방역을 저해야 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법장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만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가 있어 우리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타고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는 방역농단에 대해 3부 유튜브로 본 세상에서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음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너는 밴드 할 때 언제가 제일 좋았어? 그 소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번 추석은 유례없는 고향 방문 자제의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죠. 이에 저희도 추석 특집으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영화입니다. 다시 만날 날들의 주인공 홍이삭, 장하은 두 사람과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4부 언택트 한가위 음악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총격 사망이 발생하면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환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가 북측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친서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려했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흐를 분위기는 아닌 듯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 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엽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인데 이 사과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북한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전통문을 보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대단히 신속하게 답장이 왔는데요. 이렇게 빨리 온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그 답장의 내용이 그동안에 좀 일련의 좀 사건의 과정들을 비교적 소상히 좀 설명을 하면서 불밀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강조를 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사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아마 아직까지 60년대 이후에 수많은 크고 작은 도발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항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껏해야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남한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마 이렇게 공식 문서로 최고 지도자의 사과는 처음이다라고 보는데요. 대단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군의 발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좀 보입니다. 일단 우리 군은 A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얼버무리고 피할 생각을 해서 도망갈 생각을 해서 뭐 사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예.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이제 어선 지도선의 상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신발이나 그다음에 부유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SI라고 하는 그 첩보 자원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해상에서 그 NL 북쪽에 이제 북한 해역이죠.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실제로 8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뭐 이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예. 그냥 생 목소리로 서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정확하게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예. 좀 더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 당국이 감청을 통했다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측의 무전을 우리가 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발표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군의 입장에서도 아마 뭐 이게 상세하게 어떤 그 출처나 자원을 그대로 아마 공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 어업지도원이죠. 어업지도원은 월북 의사를 표명을 했을 수는 있죠. 예. 그리고 문제는 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이제 해상에서 80m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로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의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자, 서훈 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다 공개해라 국민들한테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는 그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는 뭐 여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던데요. 내용 자체가. 예, 먼저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요. 예. 친서의 내용은 아마 코로나 위기 상황 그리고 태풍 피해를 위로하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함께 좀 잘 대처하자 이런 정도의 아마 인사장의 내용이 담긴 친서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바로 아마 답장 친서가 왔는데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다. 그다음에 이제 남측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 뭐 이런 상당히 좀 우호적인 내용의 답장이 왔어요. 예. 아니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이번 사태로 최악의 흐를 가능성은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뭐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흐를 가능성은 뭐 약해 보이고요. 예.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이제 우리 국방부하고 북한의 좀 해명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사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온 내용을 보면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가 친서를 주고받은 그런 걸 뜻하는 겁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2018년 동안에는 정상회담도 3번씩이나 이루어지고 상당 정도로 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사실 이게 이제 거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아마 이제 이렇게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에 좀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일정 정도 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다시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런 좀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년 대표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남녘 동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좀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북한의 좀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확인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것도 확인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네바 협약이나 이런 국제규범에 전쟁 중에도 사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명히 북한의 행위는 비인도적인 행위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무리 코로나 비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규탄 결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좀 당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여야 간에도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가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아직까지의 쭉 우리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도발 이후에 해왔던 모습들을 좀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동안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사실 써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게 유감 표명 아니면은 그것도 거기에 더해서 그건 나만 탓이다. 이제 이러면서 주로 했던 것에 비하면은 대단히 진전된 형태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문제는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이고 평화체제로 이행해 갈 것인가는 이건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야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 7시간과 비교해서 분초 단위로 대통령 행적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대단히 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박왕자씨 피살 사건, 목함지뢰 사건 이런 뭐 수많은 도발과 사건들이 일어나서 인명 피해도 대단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갖다 주장하는 걸 보면은 뭐 이게 무슨 뭐 대북 평화 정책 탓이다 내지는 무슨 종전선언 탓이다. 그다음에 뭐 세월호 7시간과 비교를 하고 이러는데요. 이거는 대단히 정략적이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도발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사실 여야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할 건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정부의 발표 내지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은 뭐 이적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여당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래놓고 와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이런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 대북 관계, 안보 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인데 자꾸 이것에 대한 타켓을 우리 정부에 맞추고 모든 뭐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은 그냥 해서 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때문에 외신들도 관심이 깊은데 미국의 포린 폴리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또 뉴욕타임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북한에 뭐 사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었다면은 대단히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또 이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남북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굳건한 평화체제 문 대통령 유엔청에서 제기했던 종전선언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건 나가야죠. 이거 원래 이제 뭐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북한이 이런 짓을 하는데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보니까 그거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이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아주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 정말 살육의 현장에서 이런 걸 더 이상 중단하자라고 하는 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좀 평화체제를 좀 더 어떻게 굳건하게 갖춰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이런 한두 개의 사건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고 굳건하게 추진해야 될 우리 한반도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교류 특별위원장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